예, 반갑습니다.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1세대 2주택 중에서 양도소득세 그 매매 사례 가액 그 조세 불복 청구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2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은 그 일시적 2주택 외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 사례자는 그 일시세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야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어, 사실상 그 모자간의 그 1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상 그 엄마가 자녀 아들에게 그 아파트를 그 양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 매매 사례 가격을 어느 정도 뭐 적용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즉 그 모자 간의 어떤 거래에 대해 가지고는 시가에 미달하는 거래가액이라 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시가 거래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고지 결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그 양도자 입장에서는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실제적으로 쭉 매매한 가액을 그 평균 가액을 계산해 보면은 약 한 3억 6천 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3억 3천만 원 정도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고 납부를 하면서도 본인은 그 사실상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그 사실상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세무사의 전문가인 그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느 것이 그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2020년도니까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를 때입니다. 오를 때인데, 그때는 그 오를 당시에 너무 많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양도를 할까 정리를 할까, 자식에게 양도를 할까 정리를 할까 망설이다가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앞에 거래된 내용을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금액보다는 약간 낮게 해서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음, 과세관청에서는 최근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2024년도 10월 달에 그 매매 사례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의 차익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매매 금액보다는 가장 큰 금액을, 즉 5억을 매매 사례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는데 5억을 가시 거래 가액으로 판단을 하고 어, 납세자에게 그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신고 납부를 했고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양도세 신고 납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인을 판단을 했는데, 막상 세금 6천만 원이라는 것이 고지가 되니까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도저히 뭐 신고 납부할 수는 없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그 양도 가액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뭐 괴리는 좀 있지만은 자기는 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체구제성에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상당히 놀라가지고 이제 세무사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세무사는 그 의뢰인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조세 불복 청구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여러분 잘 아다시피 조세 불복 청구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법 제 55조에 불구 규정이 되어 있죠. 국제기구법 55조에 재법에 따른 그 처분으로서 이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또는 처벌받지 못한 어떤 필요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언제든지 그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불복 청구의 사유에는 보면은 고지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 적부 십사 청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나 심판 청구 또는 그 헌법기관에 하는 그 소송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심사나 심판 청구 또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이제 해당 세무서나 아니면 지방청장을 상대로 해서 불복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5억이라는 그 과시가액이 과연 정당하냐, 시가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과연 정당하냐. 근데 자기는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3억 3천만 원이나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시가가 약 평균 가액이 한 3억 6천 정도, 3억 6천 정도 되었는데 자기는 3억 3천에 신고를 했고 3천만 원이 갭이 생긴 실제적으로.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때는 그 당시 거래가액이 자고 나면 조금씩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 11월, 12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가액이 요동을 좀 쳤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양도자도 이게 양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식에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지만은 과세관청에서는 그 당시 양도가액이 결국 양도가액이 가장 높은 가액이 그 당시 가장 가까운 날의 양도가액이 5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5억과 3억 3천만 원의 갭, 즉 1억 7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금이 약 한 6천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양도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6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받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엄청나게 놀랐죠. 이 무슨 세금 6천만 원이 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불복 청구를 통해서 사실상 최근에 구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3억 3천만 원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3억 3천만 원과 시가의 차익에 대해서 3억 6천, 즉 3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복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5억은 너무 과다하다, 5억은 과다하다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세 불복 청구를 하게 됐는데, 마침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아마 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차익에 대해서 수등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불복 청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매매 사례 가액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매매 사례 가액과 관련해 가지고 조세 심판원에서도 많이 납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도 사실상 어떤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매 사례를 100% 반영한다는 것은 시가를 100%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가장 높은 가액을 과세 매매 사례 가액으로 판단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또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적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사례가액과 관련해서는 불법 청구를 했을 경우에 많이 조세 심판에 조차서도 뭐 인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청구는 만일에 부당한 과세가 좀 과다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 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 국세의 어떤 불법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불법 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자의 매매 사례가액과 관련된 조세 불법 청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